본인이 그렇게 쓰셨잖아. 누군가에겐 뜬구름 잡는 소리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이렇게 썼죠? 네. 예, 뜬구름을 쓰신 거예요. 이번 주제. 자, 경험을 좀 볼게요. 좋네요. 교육봉사도 하시고 커뮤니케이션 활동도 열심히 하셨고 2번, 3번, 11번, 19번, 20번 지원자입니다. 기대되는 것도 있고 궁금한 점도 있고 그래요. 실제로 이 자료상에서 느끼는 거하고 직접 그 통화를 하면 다른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하고 저는 2번 최준생입니다. 다른 친구에 비하면 좀 복잡한 편이고 열심히 살아온 거는 또 그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어떤 친구인지 궁금한 점이 좀 많아요. 질문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자소서는 사실은 면접에서 가장 설득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자료인데 본인의 관점에서 주제를 정하고 쓴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소서에서 부족한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충분히 바뀔 수 있죠. 3번 친구부터 했으면 합니다. 예, 3번 지원자는 이력서는 제일 잘 썼어요. 이 친구가 2차 전지 회사를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2차 전지 회사를 지원하는 그 동기, 직무 역량 이런 것들은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요. 아,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나상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목소리 들으니까 또 새롭네요. 석사 때 연구 내용이 본인이 지금 2차 전지 차세대 음극재 쪽을 지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쪽하고 연관성이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예, 저도 그 부분이 좀 이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완을 하시거나 극복을 하실 계획인데요? 일단은 이제 제 계획상으로는 내년에서 그 국비 지원받아서 2차 전지 교육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들으면서 이제 제 전공이나 아니면 연구 주제와 좀 그나마 연관을 지을 수 있는 포인트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리고 좀 직무에 대한 관심도 그런 거를 좀 표현을 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포인트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차 전지 교육을 좀 받아보시는 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소서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1번 같은 경우는 그 지원 동기를 쓰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삼성 SDI를 이렇게 칭찬하는 내용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 취준생인 본인이 어떤 계기를 가지고 2차 전지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를 풀어주고 그거 연장선상에서 그럼 내가 왜 SDI에 입사하고 싶은지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필요 역량도 보면 지금 두 가지를 강조하잖아요. 2차 전지하고의 어떤 그 적합도가 굉장히 낮게 보여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네.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성장 과정을 쓰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SDI는 그 4번이 없잖아요. 4번에 직무 역량이 없어서 SA 2번이 1500자니까 반 정도는 직무 역량을 2개 정도 명확히 구체화해서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쓴 게 복합 채물성 개선한 거하고 EMI 개선한 거잖아요. 두 가지 이 성과를 이걸 통해서 어떤 직무 역량을 쌓았는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한 800자, 900자를 써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 지원자의 어떤 그 성장 과정에서 가치관을 어필할 수 있는 걸 해주면 좋은데 지금은 이제 농구 동아리 스토리를 가지고 소통이라는 걸로 풀어갔잖아요. 네. 글쎄 그거보다는 왜 석사를 가게 됐는지 석사를 하면서 연관성이 좀 적은데 왜 2차 전지 쪽에 지원하게 됐는지를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그게 훨씬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통화를 여기까지가 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통화하기 전에는 애매한 부분이 좀 많아서 가능성이 제일 낮았던 친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통화를 해보니까 어떤 고민사항, 노력해온 것들을 보면 만나서 도움을 좀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큰일이네. 벌써 저 첫 번째 친구부터 이러면.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나성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보면 아직 그 4학년 1학기를 다니시는 중인데 준비는 굉장히 빠르게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좀 간절한 마음 때문에 좀 빨리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큰 고민이 보니까 어떤 회사를 지원할지에 대한 것 같은데 아직도 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석유화학하고 반도체하고 또 뭐 중공업하고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부분이 조금 명확하진 않았지만 일단 제가 주로 가고 싶었던 분야는 이제 석유화학이랑 반도체 분야고요. 예. 상반기에 이제 삼성전자 ABP 사업부를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거기서 서류를 제가 떨어져서 그 하반기에 만약에 제가 쓰게 된다면은 차라리 인프라 분야에서 가스케미칼 쪽으로 이제 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삼성 반도체도 지원을 하셨었구나. 맞습니다. 그럼 지금도 뭘 정하지 못하신 거네. 약간 직무는 생산 관리나 안전 쪽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요. 약간 말씀해주신 것처럼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한 군데로 이렇게 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석유화학 회사가 채용 규모가 몇 명 정도나 채용을 할 것 같아요, 1년에?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약간 그 모집 공고를 봤을 때 보통 이제 0명으로 돼 있는 거 보니까 10명 이하로 채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몇 명이나 채용을 할까요? 채용 규모를 보면 반도체하고 석유화학을 비교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 비교가 안 되거든요. 네네. 제가 지금 이력서의 대내 활동을 보면 사실은 학술 동아리 하신 거하고 HBM이라는 반도체 긴급하게 들으신 거밖에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제 관점으로는 고민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채용 시장에 대한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 맞습니다.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이 좀 잡히시나요? 네, 감이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소서는 주제는 대부분 프로젝트를 갖고 오셨구나.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스타 기법으로 좀 써주시되 액션을 구체적으로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 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혹시 그 액션이라는 부분은 제가 그런 프로젝트 안에서 정확히 어떤 거를 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어차피 프로젝트를 쓴다라는 거는 뭐 스토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액션이 중요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액션을 구체적으로 써줘야 설득이 되는 자소서가 된다라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그 어쨌든 그 자소서는 주제가 직무 역량을 써달라는 것도 있지만 가치관을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좀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프로젝트나 공부 쪽으로만 갖고 오지 마시고 주제가 만약에 4개라 그러면 2개나 3개 정도는 뭐 직무 관련되는 걸 쓰셔도 되는데 1개나 2개 정도는 아르바이트나 뭐 동아리나 이런 활동, 이런 스토리를 가져오시는 것도 좀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고민하시는 게 있나요? 제가 이제 그 동아리를 이끈 이제 그 경험이 있는데 그런 경험은 약간 너무 리더십을 좀 강조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배운 점을 강조하는 게 조금 더 매력적인 자소서가 될까요? 이게 학술 동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어떤 직무 역량을 쌓았다라는 이런 쪽의 스토리보다는 내가 그 리더로서 이 조직에 뭔가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래서 예전에 그 동아리에서 뭐를 바꿔봤는지 그런 스토리를 써주는 게 나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액션을 실행을 했더니 그 동아리원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줬는지 그런 스토리를 풀어가면 아주 좋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좀 필요했던 조언을 해주신 것 같아서. 오늘은 통화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친구를 통화하기 전에는 굉장히 취업을 빠르게 준비한 친구라서 칭찬을 좀 해주고 싶은 것도 있었고 취업에 대해서 잘 아는 친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통화해보니까 채용 시장의 그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준비는 열심히 하는 친구 같은데 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게 많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나성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주신 자료는 제가 읽어봤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지원자분에 대해서 느낀 건 반도체에 대한 직무 역량을 쌓으려던 노력은 충분히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자소서가 저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아, 네. 음. 자소서가요. 예. 특히 자소서 에세이 2번의 성장 과정을 보면 수학 얘기로 도배를 해주셨던데 아, 네. 아니 그럴 거면 그냥 수학 선생을 하시지.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여러 군데 그 렌유인 그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올려준 그런 짤막한 영상들도 보고 이제 했는데 프로젝트 얘기로 이제 반도체나 뭐 직무 관련 얘기를 하는 것보다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뭐 아르바이트나 뭐 사회생활이나 그런 기타 활동들로 이제 어떤 느꼈던 점이나 이런 거를 좀 쓰는 게 이제 좋다고 이제 제가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목적성은 수학은 아닙니다. 그냥 임원들은 그 지원자가 제출한 자소서를 내용 그대로 보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임원 관점에서는 그러면 뭐 지원자의 가치관을 좀 알고 싶다라고 그러면 뭐를 어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동아리도 사실 한 적이 없고 특별한 경험을 쌓은 대학생활보다는 평범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럴 만한 경험은 떠오르진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런 것 같아요. 전공 학점을 아주 높게 받으신 것도 아니고. 아, 네. 그래서 포인트를 잡기가 좀 어렵긴 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대학 생활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자그마한 사건이나 자그마한 이벤트도 빠지지 말고 정리를 한번 해보신 다음에 그걸 먼저 해본 다음에 이력서를 다시 한번 작성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혹시 새로운 어떤 사회 경험이나 알바를 단기에 조금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그런 게 더 임원들을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2월달에 졸업하셨으니까 지원 이력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 제가 지원 이력이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데요. 제가 지금 긴장을 좀 해가지고. 잠시만, 그러면 올 하반기에 첫 지원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유를 그냥 간략히 얘기하신다면. 군 관련해서 이제 이거 장기 대기한 거? 네, 맞습니다. 그 혹시 예. 면접관님께서 질문할 때 저의 건강 사항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해도 문제는 없을까요? 있죠. 아, 있습니까? 만약에 그 지병 답변이 나오면 면접의 흐름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대학 생활을 다시 한번 정리해봐도 뚜렷한 게 없다라고 그러면 그런 스토리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에세이 2번에 본인이 왜 대학을 진학할 때 전자공학을 선택을 했는지, 언제 어떤 계기로 반도체 엔지니어를 꿈꾸게 됐는지, 어떤 계기로 공정기술 직무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는지, 그런 흐름 속에 여기 보면 연수사항이 8개 있잖아요. 그거를 잘 녹여주면 괜찮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가졌던 이미지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제가 딱 보면 굉장히 소심한 친구예요. 아주 자잘한 걱정거리가 많거든요. 오늘 대화를 해본 것도 다소 좀 우유부단함이 좀 많이 보여서 첫 이미지가 그대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신 자료는 제가 봤고요. 학습을 위한 노력이나 활동은 정말 많으시더라고. 열심히 해오신 게 느껴져서 그건 굉장히 좋았는데요. 네, 저는 자소서가 많이 아쉬웠어요. 에세이 2번이 저는 많이 아쉬웠는데요. 첫 번째는 독학 삼수 얘기를 쓰셨는데 네, 이제 그걸 통해서 가치관을 얻은 거는 좋은데 근데 임원들이 알고 싶은 건 삼수를 어떻게 열심히 했냐를 알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본인의 가치관을 대학생이 된 뒤에 어떻게 실천을 했는지가 더 알고 싶은 거거든요, 임원들은. 근데 네. 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토리는 컴맹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셨거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에 큰 관심이 없었다라고 썼는데 그럼 왜 대학 들어갈 때 컴공을 선택했어요, 전공으로? 그냥 어쩌다 보니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아니 그거 봐요. 그거 어쩌다라는 표현을 썼잖아 지금 지원자께서. 네, 그러면 난 DA 사업부 지원한 것도 어쩌다 그냥 지원한 걸로 느껴진다니까요. 네, 그게 하나하나의 그 단어가 주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임원들한테. 네, 그래도 저는 많이 아쉽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경력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해요. 네, 경력이 지금 여기 인턴 한 가지 적어주셨잖아요. 네. 아르바이트를 왜 안 적어요? 아르바이트도 적을까요? 경력과 활동을 구분하는 방법은 보수로 판단하시면 돼요. 지원자께서 보수를 받으면서 한 일은 경력이 되는 거고 네, 무보수로 한 일은 활동으로 치면 되는 거죠. 단지 이제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직무 관련성을 yes, no로 판단하지 말라. 하이냐, 로냐로 판단해서 직무 관련성이 하이면 실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되고 lo라고 판단이 되면 실무 내용보다는 그래도 내가 그 경험을 통해서 뭘 얻었는지 배웠는지를 써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대내 활동은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어도 오픽도 충분하시고 네. 면허도 됐고요. 그래서 경력 조금만 좀 보완을 하시면 학점도 좋기 때문에 가능성이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궁금했던 거를 먼저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물어보려고 적어왔었는데. 해결이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19번지 질문을 할게요. 뭐 이력서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준 것도 좋지만 너무 자신감이나 본인 자랑이 넘치지 않을까 꼭 조금 걱정을 했는데 그 부분도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통화를 하니까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2번은 가장 제가 기대하던 친구예요. 어떨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전화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상구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주신 자료는 제가 봤어요. 네, 네. 이력서에서 근데 아쉬운 부분은 많아요. 이력서 중에서도 사실은 학력상 다음으로 중요한 게 경력 항목이거든요. 네. 근데 경력이 알바 하나밖에 안 적으셨잖아. 알바 제가 엄청 많이 했는데 좀 다 짧게 해가지고. 그걸 왜 안 적어요? 아, 그거 다 적는 게 좋을까요? 아니 그런 기본적인 질문을 지금 네. 저한테 하면 어떻게 해요? 뭐 지금 아, 석사 죄송합니다. 졸업까지 하신 양반이 아니 그거 말고도 있단 말이에요. 봐요. 네. 여기 보면 학부연구생 했죠. 네. 그리고 석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두 네. 개도 적어야지 왜 안 적어요? 아, 거기다가 밑에 대내 활동에 쓴 거 보면 화학 및 실험 조교도 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경력에 적어야지. 아, 그러니까 지금 경력에 적을 수 있는 거 네. 세 가지도 안 적고 아르바이트 다른 것도 안 적었잖아요. 저는 더 아쉬웠던 게 자소서였어요. 자소서에 그래도 최대한 녹여내려고 했는데 예. 약간 부족해 보이시나요? 아니 그거는 이제 에세이 1번에 쓰신 내용은 괜찮은데 네. 저는 2번 내용을 보고 많이 실망했어요. 이번 내용 예, 삼성 이번에 SDI 자소서요? 예, 성장 과정에 아. 쓰신 거. 네네네. 본인이 그렇게 쓰셨잖아. 누군가에겐 뜬구름 잡는 소리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이렇게 썼죠. 예, 뜬구름을 쓰신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 이런 내용 있잖아. 네. 어렸을 적부터 과학자라는 꿈, 네. 우주비행사의 꿈, 그 다음에 나는 이 얘기가 결정단데 달에서도 작동되는 퓨전 에셀 만들겠다고 목표를 세운 거야. 이게 SDI의 2차 전지 개발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없습니다. 아니 본인이 없다고 얘기를 해놓고 그걸 왜 적어요 여기에. 이게 면접 가면 좋은 질문들로 연결이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살아오신 게 정말 치열하게 살아오셨잖아. 하나는 왜 고등학교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지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래서 네. 예, 이 좋은 약대를 다니다가 왜 그만두게 됐고 네. 편입을 하게 됐는지, 그것도 국내 대학으로.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토리는 그거죠. 화공을 공부하면서 네. 본인이 어떤 쪽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게 석사로 연결이 됐는지, 그 다음에 네. 석사를 졸업하면서 왜 2차 전지 회사인 SDI를 지원하게 됐는지, 그게 하나의 스토리가 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알겠습니다. 달나라가는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우주비행사, 그럼 나사를 가시지 왜. 자소서만 바꿔줘도 저는 충분히 취업 기회가 훨씬 더 많이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또 고민되시는 거나 뭐 있어요? 제가 지금 알바를 되게 짧게 여러 곳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적으면은 이거를 이렇게 적으세요. 요식업하고 서비스직 알바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요식업 알바를 하나로 묶어요. 아, 하나로 묶어서 해주고 상세 네. 설명에 어디 이렇게 써주면 되잖아. 네. 그 다음에 서비스직 아르바이트 하나로 묶고 그렇게 해서 네.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뭐 저는 면접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다가왔습니다. 열심히 살아오신 것도 있고 학력상에 사실은 다른 친구들하고 좀 비교가 되는 차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커버해야 되는지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도움도 좀 주고 싶었고요. 3번 지원자. 사실은 평균적인 지원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통화를 해보고 나서 진정성이나 이런 게 좀 느껴졌고 열심히 준비해온 그 노력 같은 게 좀 느껴져서 서류만으로 봤을 때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긍정적인 쪽으로.
사실은 5분 모두 준비를 열심히 해오신 게 느껴져서 전부 다 사실은 해보고 싶기는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3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어떤 적정 스펙하고 준비해온 과정의 치열함, 그다음에 진정성, 이 3가지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3분은 그거에 다 부합이 되시는 분들 같아요. 자, 그 중에서도 19번 지원자는 적정 스펙 측면에서 가장 뛰어났다고 생각이 돼서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2번 지원자님은 치열함, 지금까지 살아오신 치열함 이런 거가 느껴져서 이분을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진정성 측면에서는 3번 지원자가 가장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가지 기준별로 한 분씩을 선택을 했습니다.